네, 심플합니다. 박스권에 갇혔던 시장 진바닥 찍었나라는 이게 서리법인지 아니면 진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올랐는데 3천선은 올라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건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연말에 시장이 고꾸라지진 않을지 걱정이실 것 같은데 우리 이 부장님 오늘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브리핑 해주시죠. 네, 이제 저도 사실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이군요. 네, 여기 네. 전문가분들, 이제 저희 부장님들 네. 계시니까 뭐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OX. 주제를 yes or no 잡았는데 이렇게? 네. 일단 옵션 만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옵션 네. 만기 딱 끝나면서 2,900포인트 지지해주고 쌍바닥을 좀 형성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한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하게 좀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시장이 좀 하락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상승에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뭐 유동성 회수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 우려감이 이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의 이제 자금 이동이 좀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11월 11일 날 뭐 미국에서 발표된 뭐 CPI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대로 나오면서 뭐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하루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30년 만에 이제 이게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거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페드에서 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뭐 트랜지토리라고 약간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일시적이다라고 좀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재료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미증시가 다음 날부터 또 반등이 바로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뭐 계속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ECB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ECB에서 이 우려감을 딱 불식을 시키니까 EU 증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장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뭐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뭐 하반기부터 한다라는 사실이 뭐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뭐 그런 사실인데 이런 흐름이 이제 좀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져 갈지 아니면 뭐 굉장히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보이고 2,900을 깨고 내려가는 뭐 그런 시장이 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내 증시가 이런 글로벌 상승세와 그동안 이제 디커플링 되었던 부분들을 좀 이제 커플링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수가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될 텐데 이쪽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줬어요, 며칠 동안. 그렇다면 그동안 짜부라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조정을 심하게 받았던 반도체 섹터가 드디어 이제 기지기를 키면서 올라와 준다면 지수의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은 그냥 기술적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는 편이라서 네. 뭐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를 봐도 썩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현실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찐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대응을 우리가 잘 한다면 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의 섹터나 종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부장님들께서 또 전략을 또 지시를 해줄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면서 네. 어떤 접점들이 교집합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그 일단 부장님들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찐바닥이다.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고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마디씩. 네네. 그러니까 OX만 있나요? 뭐 제3의 선택지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모? 세모는 뭐예요? 네모로 별. 별? 정말 드래곤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성 넘치네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증시들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유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요. 네네네. 네, 그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이 차트를 말씀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에는 코스피고요, 아래는 코스닥인데 뭐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를 논하기 이전에 장기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에 이 장기 추세선을 쉽사리 이탈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장기 추세선의 바닥 구간을 코스피는 2,900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에는 900포인트가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950포인트가 일부 지지 라인으로 좀 관찰되는 구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밑에까지 본다면 코스피는 2,900, 코스닥은 900,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 안에서 그래도 반등과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분봉으로 좀 열어놓고 보면 이 구간으로 최초 하락과 그 다음번 지지, 그리고 최근의 지지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조금 지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흐름들을 좀 봅니다. 그러면 뭐 이중 바닥이다, 삼중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래소 주가 지수 자체를 차트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을 가지고서 거래가 되는 시장인데, 그래서 시총이 작은 종목의 차트를 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가 지수 자체를 차트를 그릴 리는 만무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분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는 2,900은 지지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들이 차트상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서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전자, 즉 반도체 업황 섹터 쪽으로의 외인 수급이 양호하더라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온 게 지난 9월 말 이후에 최장 기간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온 게 올해 9월 말 이후 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 쪽으로 본다면 11거래일 중 10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섹터가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지수가 꺾였는지 아니면 지수가 꺾여서 삼성전자가 떨어졌는지 앞뒤 상관없이 지수의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10월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매매할 때 순매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2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의미 있는 바닥이 좀 다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라는 이야기처럼 흔들리지 않고 가는 주식이 어디 있겠냐라는 이야기로 반등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흔들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에 11월에 캐치프레이즈를 말씀드렸듯이 용기를 내야 될 구간과 주의를 해야 될 구간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의 매도, 이 개인 투자자가 팔아야 주가는 간다라는 속설이 여기서도 또 한번 확인이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 겸, 그리고 반등의 서막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 겸, 그리고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서 누누이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간 고생 많으셨고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지켜주는지만 체크하고 가시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허 부장님 의견은 그렇고 최 부장님은 아까 세모를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질렀으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그냥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상승 추세를 돌릴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적으로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얘는 그냥 돌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코스피는 아직은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구심을 드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의구심을 좀 가지는 게,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 오히려 형이기 때문에 동생인 코스닥을 좀 따라와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코스닥이 코스피를 끌어올릴 원동력이 될까? 이게 첫 번째로 좀 의구심이 들고, 상승에 대한 이유는 저는 이제 투자할 때 확실한 걸 좀 좋아합니다. 확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승을 한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물론 뭐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좋다, 좋지 않다, 뭐 그냥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저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둘 다 그냥 애매한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물론 기술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이런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뭐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상승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상승하더라도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시장의 하락과 좀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은 추세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인데, 일단은 뭐 간다고 하면 가면 좋겠지만, 일단 간다고 하면 뭐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은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저번에 작년에 좀 시장이 상승할 때 뭐 유심히 좀 수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동학개미가 개인 투자자가 뭐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좀 포지션이 사실 그렇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은 뭐 적극적으로 뭐 매수를 하지도 않고 매도를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을 좀 보이기도 했고,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얘가 진짜 올라가려나? 좀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하는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하락으로 보는 것이 맞다. 아직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기술적으로는 누가 봐도 좀 추세 전환의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세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관련돼서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우리 이 부장님은 뭐 아까 브리핑 때 녹여서 이야기를 해주신 걸까요? 네, 저도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3,050포인트를 저는 이제 넘어서고 나야지 추세가 상방으로 이제 전환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전체적인 뭐 시장 환경이나 올라가는 섹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좀 대응을 잘 하게 되면 정말 올라갔을 때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지 않을 때는 뭐 또 대응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뭘까요?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상승으로 보신다면 혹시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어디까지 상승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는 마지막 몸부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으로 보신다면 추세 상승으로 정말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한계치를 보시는 상승을 말씀하신 건지. 일단 저는 앞에 위에 이제 내리막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2,900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게 뭐 진짜 기술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이게 추세 전환 맞나? 아직은 약간 그런 단계거든요. 만약에 3,050포인트 돌파해주고 그 가격대 안착하고 이렇게 오름세를 타 간다라면 3,300 우리 고점이었으니까 2,900의 한 중심 정도? 그 정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결국은 한 3,100포인트 저항대 갭 구간이 있잖아요. 에서 박스권. 네, 거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3,200 넘어가야지 좀 3,300, 40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네. 뭐 자칫 잘못하면 뭐 3,500에서 2,900의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 요새 좀 전기전자 움직이는 거 네. 보면 좀 상방향으로 희망이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깜깜한 시장에. 예. 그래서 한 산업부장님도 네, 네. 네. 산업부장님은. 뭐 차트적인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현 구간에서는 2,900의 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1차적으로 3,050포인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3,050포인트가 직전 고점 정도 될 텐데 이 직전 고점을 과연 넘느냐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이 구간들을 넘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이 3,150을 넘어서 3,200 그리고 3,200을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전 고점인 3,300 구간까지도 차례차례 가야 되는데 결국 시기적으로 본다면 연말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뭐 양도세의 회피성 매물 출회가 있거나 아니면 북클로징 효과 때문에 미리 매도가 나오거나 지수가 상승할 때는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장고의 반대 매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수가 다시 2,900을 뚫고 내려간다 하면 보유 금액, 평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매매가 또 출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단숨에 3,050, 3,150, 3,200을 넘어가기보다는 우리가 한국 시장 고유로 갖고 있는 그 연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해외처럼 뭐 산타랠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상승 혹은 단계적인 지지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런 표현이 시장에 좀 저는 들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었듯이 주가도 흔들리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데 다시 2,900이 온다라고 한다면 2,900에서는 강한 지지가 조금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상승에 대한 한 줄기 빛을 보셨다라는 것처럼 2,900이 또 온다면 그래도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또 기대감, 가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좀 명쾌하게 해결이 되셨을까요, 우리 최 부장님? 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나 계속 생각해 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사실 오늘 발제 주제 자체가 좀 뭐랄까 같이 고민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회의 주제이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원래 이 부장님이 준비해주신 주제이긴 한데 그렇다면 각자의 이제 시장을 보는 흐름들이 있을 거고 시나리오가 있을 건데 여기서 어떤 전략을 저희는 좀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장에서 주의해야 될 건 또 뭔지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는 건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네. 지금 뭐 상태에서 이제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하다못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나 네. 비중을 조절할 때도 뭐 지금 그렇죠. 이렇게 상승 나올 때 뭐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더 사야 되는지 우리 발제 준비해 주신 이 부장님.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그동안 이제 한 4, 50% 계속 유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한 10% 정도는 조금 주식 비중을 늘려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2,900을 우리가 뭐 대응을 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탈 시에는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을 살짝은 더 늘려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진짜 저점으로 성공을 한다면 수익이 조금 크게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서 현금 비중 한 3, 40% 정도, 뭐 한 40% 정도 유지하면 괜찮지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장님들은 어떻게 좀 이런 장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 때 포트폴리오나 비중 조절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SK 하이닉스는 10만 원이 숫자가 6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만 원 미만은 5자리에서 SK 하이닉스에다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 같이 그런 류의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네. 주식 비중 앞서서 우리 테마 부장님 말씀처럼 저는 주식 비중을 한 60에서 70%, 현금 비중을 30에서 40%이 안에서 조정을 좀 하시다가 연말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소화가 되면 그 이후에 뭐
그때 되면 이제 수익 실현할 종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더 늘려 나갈지 아니면 수익 실현과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을 지금처럼 7대3 수준으로 가지고 갈지 그때 돼서 고려를 하면 되는데 연말까지 현금 비중은 30% 내외로 가지고 가시는 거에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은요? 네, 일단 뭐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민이 뭐 생길 때는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맞다는 말이 있듯이 일단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에서는 좀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전략. 저는 이제 수치로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최소의 좀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대형주 관련해서는 지금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상황.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NC소프트나 이런 거 관련돼서 상승이 나올 때 그런 뭐 테마부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뭐 손실을 보고 계셔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타서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은 괜찮지만 많이 올라갔다가 좀 눌려서 좀 속상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반등 나오면 일단 최소한 뭐 이평선 많이 보시니까 장기 이평선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자리에 다시 진입하셔도 굳이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좀 챙기면서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 부장님 요새 이제 뭐 장 이렇게 좀 박스권에 있다가 바닥권에 있다 반등이 탁 튀어오를 때 보면 이제 종목 저는 약간 느끼는 게 기존에 막 그 테마주들이라든지 강했던 종목들이 좀 한풀 팍 꺾이는 그런 느낌들도 네. 많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혹시 초보 투자자분들이 특히 좀 주의할 부분이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 팁을 좀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라든지 하시는 게 있으시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반등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내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조금 특히 이제 계좌에 자기 종목만 좀 체크가 자신의 종목만 체크가 되기 때문에 내 종목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고 차익 실현을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를 좀 체크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그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라면 뭐 그냥 가져가셔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부는 좀 비중 조절해서 챙길 거 챙기고 끌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면 일단 덜어내고 일단은 반등이 좀 강하게 바닥권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딱 그랬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일단 기존에 좀 쉬었던 2차전지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반등장에서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섹터군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보유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주도 섹터라든지 뭐 주도주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 차익 실현하고 좀 더 강하게 이거는 움직이는 섹터로 포트를. 이제 교체를 하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부장님들이 네. 너무 질문들을 이거 해주세요라고 여쭤보면 짠 듯이 로봇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제일 자연스럽게 한 거 같아요. 네, 그거 진짜 칭찬해요. 진짜 질문이었잖아요. 그건 진짜 그거는. 칭찬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부장님들. 다들 아시겠어요?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또 네. 그런 부분들을 상기해 주시면 이제 진짜 도움이 걱정하는 되는 마음을 거니까. 해주셔야죠. 이거는 근데 네. 진짜 이런 얘기를 해준 방송이 있나 싶어요. 사실은 많이 없죠. 시장이 이렇게 딱 변하는 순간에 어떤 섹터들이나 이런 테마들이 확 변하는 순간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찝어 주신 거니까 뭐 저는 괜찮았다 생각하는데 또 어색했다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아니, 너무 잘했는데 약간의 윤활제 정도만 들어가면 더 알겠습니다. 좋겠다. 네. 연기력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허 부장님도 한번 들어보죠. 네, 네, 부장님 네. 혹시 어떤 팁이라든지 이야기해 주실 지금 이 게 시기에 초보 모멘텀 투자. 체크리스트를 늘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아 그걸 보면 차트상 저희 연구가 방금 로버터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 내가 늘 네? 네, 네. 진짜 아니, 하세요. 해주세요. 내가 늘 보던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아, 고점대에 있는 종목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발 따라가지 네. 마라.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정보부장님께서 네. 알체라? 알체라. 네, 얘기했었죠. 알체라 뭐 저런 방송에서 저런 얘기를 저런 종목이 하느냐 있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종목 문의가 오더라라고 경험담을 그쵸. 해주셨듯이
굉장히 내가 순환 늘 잘해주셨네요. 네. 보던 종목이 아닌데 시세가 막 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을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느끼셨는데 그게 지금 더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시세를 주고 끝에서 불꽃을 꺼뜨릴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선수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늘 관찰하던 종목이 아니라면 너무 위험하게 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조심하자. 왜냐? 이제 막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지수가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반등이 막 나오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결국 우리 시장에서 다시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등은 나왔지만 2,900이 지지가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반등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월에 캐치프레이즈를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드렸죠. 반등할 때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의? 내 포트폴리오를 내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와서 2,900을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할 때에는 정말로 내가 분석이 완료된 종목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 강조에 또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꿀팁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 뭐 시장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시자면 테마주가 최근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탄력 있게 팽팽 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테마주, 요 순환매가 이루어진 테마주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등한과 동시에 사그라질까요? 순환매 없어질까요? 테마주들은 생명력이 다할까요? 완전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지난주 방송이었나요? 우리 네. 이제 2,900 부근에 왔었을 네. 때 테마주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모든 테마주들이 다 불꽃쇼를 맞아요, 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조금 시장이 저점을 잡고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섹터가 좀 바뀌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시점이 트레이딩하는 분들도 그렇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반등이 나올 때 보면 하락장에서 수익을 잘 내다가 반등장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아, 고점에 이제 테마주들 막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손절 라인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진입할 때 세팅해놨던 그런 시나리오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 테마들마다 보면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각 테마들 최근에 움직였던 정책주라든지 원전주라든지 많잖아요. 거기서 대장급들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 상승이 붙는다면 더 강하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들은 보실 때 보면 대장주가 있고 따라오는 이제 그 후발주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는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테마주는 뭐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 뭐 테마주 순환매가 나올 때는 가는 놈이 더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는 놈이 더 가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대장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놈이 더 가는 거고 지금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좀 꺾이거나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가는 놈이 더 가기 네. 때문에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꺾일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뷰도 있고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다 해놨는데 지금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 수를 보면 금일 지금 현재 기준 2,2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이렇게 실시간 확진자 수가 또 급격히 늘고 있으면 이게 또 악재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시장이 반응할지 예상 한마디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럽도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바람에 셧다운하는 국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 방역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또 시장이나 그리고 방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7,000명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 다시 우리도 셧다운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욕망
욕망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놓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역사는 그렇게 발전을 했으니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발제자이신 테마 부장님 이야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뭐 예전에 인간지표 얘기도 잠깐 드리긴 했었는데 뭐 결국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이야기고 네. 외국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뭐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만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예측했던 부분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크게 뭐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식상한 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 네. 생활과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테마주들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경구용 치료제가 진행이 된다라면 뭐 너무 그렇게 예전에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만큼 그런 충격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영향, 증시 영향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회의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회의 내용 중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내일장 전략을 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저희 부장님들께 한마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들의 내일장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받은 내용인데요. 저희 이 부장님께서는 이것 저점 공략 지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부장님은 급할 필요 없다. 이것만 체크하고 가자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산업부장님, 허부장님은 조정이냐 반등이냐 대응이 궁금하다면이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셨네요.